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 11월 29일 일요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이번 미국의 불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일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오프라인 매장은 정말 썰렁하고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이버 먼데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온라인에서의 불프 시즌은 빠른 곳은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이미 시작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온라인의 불프 판매 기록이 90억 달러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온라인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전체 한 사람당 평균 27불 50센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안 샀는데. 주로 많이 산 아이템들은요, 게임기, 주방기구, 청소기. 요즘 최근에 그 아크리포트에서 닌텐도 주식, 닌텐도 주식을 많이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저희 미주놀에서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라서 자꾸 좀 제끼고 있는데, 그래도 다룰 건 또 다뤄야죠. 그쵸? 뭐 일본이라고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제 골프클럽인 미주노인데 다 갖다 버려야지. 저도 반성하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코로나 여파로 최대 연말 축제가 시작이 되고 있죠. 미국은 온라인, 그 온라인 불프가 진짜 광풍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일단 글로벌 주식 급증, 나스닥이 엄청난 급증, 집값 상승, 그 다음에 여행 및 오락비 지출 감소. 그러니까 여행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쇼핑이나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몰려드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통계가 22%가 급증했고요. 미국 상위 100대 유통업체 중에 약 80개의 매출을 집계하는 이 아도비 애널리스틱 에 따르면은요, 추수 땡스기빙 당일날 온라인 구매 규모가 51억 달러, 지난해에 비해 무려 2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 날인 이제 어저께죠, 불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여전히 또 22% 늘어난 9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게임기, 주방기구, 무인 청소기, 슬리퍼, 잠옷 시 인기 온라인 상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겨울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분들이 집에서 쓰는 것들 중심으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완구는 올해 인기 상품으로 온라인으로만 지난해에 비해 판매가 294% 급증했고요. 또 미용 제품 또한 556% 증가한 반면 의류는, 의류 집에만 있기 때문에 옷을 잘 안 사지요. 좀 밖에 다녀야 되지 이제 옷을 사는데, 일단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프 행사를 여러 시간 앞당겨 이제 추수감사절 당일 저녁부터 실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월마트나 타겟이나 컬스 같은 곳도 직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이 땡스기빙 당일날, 추수감사절 당일날은 휴업을 결정을 했고요.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바로 수령하는 일명 커브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 쪽을 봐도요. 저희 본사 쪽은 이제 홀세일 벤더사니까 이쪽 계통의 물량 유통이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아이패드의 생산 라인 일부를 애플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기업인 팍스콘의 중국 생산한 일부가 중국 측의 요구로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아이패드, 랩탑 컴퓨터, 맥북 이 조립 라인을 베트남의 동북부 박장 공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미 일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와중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방침을 공개하자 애플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본격화하는 행보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빡 터지게 싸우는 거에 베트남만 가만히 옆에서 떡고물을 얻어먹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이 지금도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달러의 가치가 지금 계속 연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92 밑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거는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월가는 여기에 내년엔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CD 쪽은 20% 추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사실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런 가운데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시금 경제 재봉쇄, 뭐 백신 접종의 지연, 부양책의 축소 시 글쎄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와 ING도 향후 1년간 달러화가 각 6%, 약 10%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달러화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자산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 또 나오죠. 또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율,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까지 모두 달러화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봉쇄 조치가 이어지거나 달러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실제 접종으로 만약에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화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상대적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미국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제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만약에 축소가 되면 위험 자산의 매력이 떨어져 위험 자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 테슬라가 워런 버핏, 버크 헤이셔의 시총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와우. 이 버크 헤이셔의 시총이 얼마냐면 600조 원이거든요, 하나. 근데 지금 테슬라가 613조 원으로 일단 실리콘밸리 혁신가가 수십 년 명성 투자 기제 넘어서 평가. 야, 진짜 이 머스크가 한 건 해내기는 해내네요. 그쵸? 투자의 기제 워런 버핏의 시총을 제치면서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미국 그러면 6위가 테슬라고, 그럼 5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부터 발표해 드릴까요? 아니, 5위부터. 5위는 페이스북, 4위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3위는 아마존,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1위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1위는 애플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애플은 1조 9,822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 6,272억 달러, 별 차이 안 나네요. 3위 아마존은 1조 6,032억 달러, 아마존이 곧 제낄 것 같죠? 그 다음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조 2,100억 달러, 조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페이스북이 좀 많이 벌어지네요. 7,912억 달러. 테슬라의 강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5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애플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안 움직여서 팔아버릴까 하시는데 장투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가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온라인 신발 의류 쇼핑몰인 차포스라고 있습니다. 이 차포스, 자포스죠. 차포스가 아니라 자포스의 전 CEO였습니다. 토니 쉐이. 27일 그저께 화재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약간 나이가 46세밖에 안 됐습니다. 좀 젊은데 일단 이 친구는 닷컴 버블 위기에서 회사를 구하고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매출 1조 원을 일궈낸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회사를 매각한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에게는 마케팅의 천재,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코네티컷주 뉴 런던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대만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둔 쇼핑몰인 자포스를 이끌던 인물인데요. 일단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이 친구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신발을 무료 배송, 반송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온라인으로 사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뭐죠?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고 동일한 사이즈라도 제조 회사에 따라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틈바구니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한 번에 신발을 총 6컬레까지 주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집에서 직접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 신발만 사고 나머지는 무료로 반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을 오랜 친구처럼 응대토록 했고요. 사실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덕분에 자포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제안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기업으로 재탄생했고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셰이 전 CEO는 마케팅의 천재라는 호평을 받았고 경영학계에서 고객 충성도가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단골 모범 성공 사례로 뽑히게 되었죠. 그래서 자포스는 2009년 9월 아마존에 의해 약 12억 달러, 하나 1조 3천억 원의 인수가 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당시 이세이 전 CEO의 특별한 경영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때문에 베이조스도 그가 자포스를 계속 독립사업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이 전 CEO는 올해 8월까지 이 회사를 이끌다가 21년 만에 CEO에서 물러났거든요. 이 친구의 사업수단은 자포스 이전 사업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가 하버드대를 졸업한 공부 열심히 한 천재죠. 20대 초반 온라인 광고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1998년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2억 6,50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자포스에 투자한 것은 이듬해인 1999년이었고요. 그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만족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저서 딜리버링 해피니스는 2010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천재들이 스타트업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큰 회사에 매각하는 그런 전략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그렇게 지금 취하고 있는데 서로 윈윈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변화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고객 충성도가 높은, 즉 고객 친화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지금 요즘 같은 때에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탁 발굴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또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많은 바이어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 고객들을 평가하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베이예요. 이베이. 제가 이베이 조만간 한번 저격할 텐데 이베이 그 담당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베이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곧 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저격을 하죠. 자꾸 옛날 과거에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아마존보다는 이베이가 훨씬 더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훨씬 더 큰 회사였어요. 인지도가 있었고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베이는 그냥 중국 짝퉁들을 하도 많이 파는 곳, 그리고 이제 페이팔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로는 더 추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일단 성장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베이 쪽 요즘 셀링을 하거나 바잉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비스가 더 형편없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뒷북치는 연결도 힘들지만 나 몰라라 하는,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거에 답변을 못하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이베이에는 많은지 툭하면은 보스한테 물어보겠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직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베이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베이가 한국에서 인수합병한 회사가 G마켓이에요. 아시죠? 옥션이에요. 옥션 G마켓은 이베이랑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션 G마켓도 한때 한국에서 정말 탑 오브 탑이었는데 지금은 선두 자리를 뺏긴 지 오래됐죠.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꼴 날 줄 알았습니다. 센 통입니다. 또 이렇게 너무 욕하면 또 G마켓 옥션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또 마음 상하실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욕한 게 아니라 그 윗대가리들 정신 못 차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삽질을 하게 되면 오늘 거의 지금 막 가고 있는데 통키뉴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요 온라인 마케팅의 천재 토니 쉐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46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저 마케팅의 천재도 자기의 운명이 46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이 뉴스를 들으시는 우리 미즈노 가족 여러분, 현재를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좋은 건데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재의 가치는 내일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까르페 디엠, 죽은 신의 사회에 나왔던 명대사잖아요. 여러분의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뭐 더 내 주식 계좌에 더 수익이 높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고 그를 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세포가 있을 때 그게 더 무럭무럭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지금 우한에서 냉동식품의 포장지에서 코로나가 검출이 지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은 지금 끝까지 잡아떼고 있죠. 코로나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밝혀져도 중국은 끝까지 잡아뗄 겁니다. 저거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초창기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소송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캐리 람이라고 아십니까? 홍콩 행정장관입니다. 홍콩 시위할 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완전 친중국, 중국 편에 확 잡아 있는 저 여인이 왜 경제 뉴스에 나왔냐면, 집에 현금 다발을 쌓아두고 있답니다. 은행이 아니라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있고요. 그 현금을 집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거든요. 모든 일에 맨날 현금을 쓰고 있다는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장관의 연봉이 얼마냐면요, 520만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억 4천만 원. 7억 4천만 원 연봉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계 정부 지도자 가운데서 최고 수준이랍니다. 많이 받는 거군요. 람 장관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미국 재무부가 홍콩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장관을 비롯한 홍콩 및 중국 관리 여러 명에게 제재를 가한. 죄송합니다. 뉴스를 보도하다가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스티븐 누무신 재무부 장관은 람 장관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한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람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내도 자산이 있군요. 참 많이 놀랍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람 장관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중국 국영은행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즈노는요, 당연히 지지하지요. 중국이 홍콩을 다시 영구구한테 돌려주기 싫으시면 일단 홍콩의 민주화는 승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기에 중국의 자충수를 두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여기 현지의 LA 소식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지금 미국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산타 인형들이 있거든요. 흑인 산타 장식을 한 미국 남성이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마을을 떠나라는 협박 편지와 이걸 받았다고 하네요.
악한 소주. 저쪽 시골 쪽의 주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참 이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의 주거든요. 세크라멘토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네요. 와, 10대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중국 김치가 지금 한국을 제끼고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다 해가지고 지금 국제 표준에 한 뉴스 좀 들으셨죠? 참 그 어찌 보면 이 지금 미주 중앙일보는 종주국 한국의 굴욕 이렇게 가지고 또 조금 정부를 깠는데, 뉴스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김치 가지고 몇 년 전에는 일본이 기무치에서 지낼 거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중국이 지낼 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근데 요즘 사는 세상은 상도도 없고 뭐 예의도 없고 그냥 먼저 치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 미주놀은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아니네요. 오늘이네요. 계속해서 불복 입장을 발표하고 있네요.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뒤집기를 위한 소송전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팍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지난 3일 대선 후 TV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기는 소송전에서 결국 지거나 다음 달 12월 14일 선거에 대한 투표에서 패해 백악관을 떠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만큼은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코멘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절주절 20분이 넘는 통키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해 주셔서 통키 뉴스는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속 재생으로 쭉 이렇게 계속 들으시게 되면 이 경제를 보는 눈들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슨 종목이 좋아 이거였는데, 한 종목을 갖고도 정치, 경제, 전 세계적인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변화가 그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통, 결, 추, 미주놀 팀장이 주장하는 겁니다.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 여기에다가 디테일이 강한 것만 하나 애드가 되면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 팀장의 수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